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분열시켰다면서 전한길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는 목요일 징계의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원인 제공자인 김근식 교수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윤호개인 세력을 비판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등 당을 분열시켰다는 겁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전 씨를 중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전 씨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전한길 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거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한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전 씨는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근식 후보가 먼저 자신을 비판해 생긴 일이라며 김 후보도 징계해달라는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 출입을 금지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치 등을 동원해서 이런 불상사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광복절 특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형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앞으로 정치활동 제약도 사라졌습니다. 사면 대상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색했습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다만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슈가 불거진 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담긴 변화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서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경제인 외에도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을 포함해 83만여 명을 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거라는데 민주주의의 위기란 인식도 나타났습니다. Today we're formally declaring a public safety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 tragic emergency.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수도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고 경찰을 연방 통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미국의 지역 경찰국은
주정부와 시가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높은 범죄율과 늘어나는 노숙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에 따르면 DC의 폭력 범죄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워싱턴에서 손을 떼라고 외쳤습니다. And I want to be clear, this is not about crime. This is about what Trump is trying to do to DC in order to take over DC and silence us. 서울구치소에 또다시 찾아간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개인정보요? 국민들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을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열람만 하겠다라고 한 것도 열람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이른바 속옷 저항에도 징벌을 받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되는데요. 다른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게 통상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에게 다른 재소자처럼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는지는 수용자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을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징벌 사례가 없는 이유,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까지 거부한 피의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까지 4회 연속 내란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재판 불출석 행보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재판에 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걸석 재판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일단 손을 들어준 건데 서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현우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만 지기현 재판부도요. 사실상 좀 보기로는 한쪽이 좀 치우친 듯한 어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아주 사상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도 내렸던 분이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현재 특검 측에서 요구했던 바보다는 윤석열 측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유는 구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석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판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통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들은요. 지금 사상 초유의 재판 아닙니까? 그 전직 대통령이 괴일한 행위를 저질러서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엄청 높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아니 불이익을 감수해봤자 사형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 뭔가 이 국민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재판부가 내지 못한다는 부분들. 현우 그 서울구치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어떤 자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머리로 재판도 그다음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구치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어떤 교도관들을 보내서 형 집행을 하는데 포승줄과 수갑 자체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이 서울구치소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뭔가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기현 재판부와 서울구치소도 끊임없이 한번 그 배경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 서울구치소장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압박을 해봤자 없던 걸 있던 거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존에 30년 동안에 본인이 근무하면서 봤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공격을 하는데요. 대선 전에는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술 접대 의혹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연기를 피우다가 쏙 들어갑니다. 전 만약에 진짜 주기현 판사께서 술자리 접대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특검하십시오. 특검해가지고요. 나중에 혹시나 주기현 판사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눈높이가 민주당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요. 저는 떳떳한 팩트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해서 지금 끌어내리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특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하니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이거 겁박을 하면서 이거 너희들한테 이제 안 맡기고 우리 특별 재판부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저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행정부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저렇게 몰려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핵심적으로 많이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를 할 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때 그때 내부 CCTV와 또 교도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라 마라 이게 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에 공개를 요구했고요. 또 김계리 변호사도 앞서 이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박진영 의원님. 그렇죠. 공개하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방법론적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양쪽 다 불러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기 일본의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러 일정들 가운데 온라인에선 권충원 참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상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0일 에이펙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과 만났고 파주의 쌀 농가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일정도 소화했는데요. 이 일정이 국내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좀 낯선 장면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이렇게 현충탑을 참배했었고 올해 초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펀쿨색이란 별명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정치인의 행보여서 관심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리 선거를 앞두고 총리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도 있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